하는 건가 봐. 정지하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그냥 계속 하고 있으라는데. 예. 아니?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은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양지혜, 구하림, 한대로, 강인한, 배수혁 출석하였습니까? 네. 증인들은 제출된 서면의 내용에 따라 본인이 맞음을 인정합니까?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으면 형법 제152조에 의거 위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목장에서는 진실만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양지혜, 증인 구하림, 증인 배수혁, 증인 한대로, 증인 강인한. 증인들께서는 방금 선서하셨듯이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양지혜 나와주세요. 변호인 측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에 대해 말해주시죠. 저는 진도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증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저희 관할구역 안으로 들어온 선박이 있으면 선박이랑 계속 교신을 하고 선박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변화나 이상이 있을 시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 전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희망후 사고 발생 당시 진도 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이었죠. 사고 발생 당시라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희망후가 침몰하고 있던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 교대 시간과 겹쳐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희망후는 진도역에 7시 8분경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침몰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증인의 관할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증인이 근무하고 있던 시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희망후가 최초 관내에 진입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 증인이 자신의 업무라고 얘기했던 희망후와의 교신 시도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 하지 않았죠? 희망호는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고 그래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고요? 분명 근무수 측에는 관내에 진입한 모든 선박과 교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박들과는 짧은 교신이라도 했으면서 희망호 선박과는 더 어떠한 교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혹시 졸고 있었거나 귀찮다고 자리를 비우진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자리를 비우지도 않았고 졸지도 않았던 데다가 희망호가 관내에 진입한 사실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2시간 가까이 마치 유령선 취급했습니까?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멀뚱히 보고만 있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희망호가 항로를 급변한 이후에 침몰할 때까지 증인은 대체 뭘 했습니까? 그저 멀뚱히 보고만 있었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호는 최초 8시 55분에 제주관제센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제주에서는 진도관제센터와 해경에 긴급 보고하였고 이후 증인은 10여 분이 지난 뒤 그제서야 희망호와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짓말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 사실 좀 졸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침이었고 그때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그래서 그냥 보고만. 결국 희망호를 예의주시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처음 희망호와 교신을 시도했을 때 희망호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조 요청을 했고 선박이 많이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떤 지시를 내렸죠? 지시요? 아니 저는 그저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선박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보고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희망호는 당시 피고인인 1등 항해사와 증인의 교신 내용을 살펴보면 증인은 퇴선 명령을 내리거나 그 어떠한 지시 없이 그저 희망호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책임의 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단지 변명은 됐습니다. 증인은 관제센터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2번이나 희망호의 교신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조를 바라는 다급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인정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있던 진도관제센터는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못할 만큼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초동 대처의 미숙은 일부 관제센터의 미흡한 대처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증인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이상입니다. 증인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 피고인이 속해 있던 1, 2, 3정으로부터 사고 상황에 대해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나요? 간단한 정보는 제공했습니다. 사고 해역에 급파되는 구조 전에 간단한 정보만 제공했다고요? 어째서죠? 우선 다른 곳에 보고해야 할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를 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어디죠? 해경본부도 있었고 중앙대책본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즉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보고를 하느라 정작 구조를 하러 가는 피고인의 요청을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대처한 것이군요. 그런데 피고인의 고속정이 사고 선박에 도달할 때까지 증인은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인의 과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단지 상부에서 자꾸 보고하라고 한 통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즉 증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 피고인에게 정보를 주기보다는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이 묵살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피고인이 사고 선박에 도착했을 시 선박 내의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실이기보다는 관제센터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인 인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검사 측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증인, 관할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은 해사안전법 36조 2항에 따라 관제사와 상호 통신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먼저 희명호에 연락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선박에서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원칙은 진입 시에 선박이 먼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없으면 저희가 먼저 하기도 하는 거죠. 즉 희망호 선원들은 원칙을 어기고 사고가 날 때까지도 증인이 있는 진도관제센터와는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고 현장과 진도, 제주 관제센터 중 어느 곳이 더 가깝습니까? 당연히 사고 현장과는 제가 있는 진도관제센터가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구조 요청을 할 때는 사고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가까운 곳에 구조 요청을 하죠. 그런데 희망호는 최초 제주에 교신을 시도하였고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제주 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증인이 10분 뒤 최초로 교신을 시도하였고요. 결국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가까운 관제센터를 피한 것이지 실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세요. 네,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